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리논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리논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처음 문제를 보시면 감이 잡힐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감을 잡으실 만한, 논술은 좀 이런 거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한 3강 정도로 잘라서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이 논술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적 기납법을 논술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내고 채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은 아마 교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1, 2, 3, 4. 자, 선생님이 수열을 지금 늘어놓고 있죠? 수열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열을 쭉 늘어놓고 선생님이 늘어놨는데 이 다음 숫자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5가 되는 걸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숫자는 뭘까요? 네, 6이 되는 걸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 진행했을 때, 자, 첫 번째 항의 수, 두 번째 항의 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n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수열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이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자, 이런 값들을 보통은 수열에서는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초기값, 초기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항하고 항하고의 간격이, 자, 다음 항의 간격이 시간이면, 첫 번째 현재 수치 1분 뒤 2, 2분 뒤 3, 3분 뒤 4.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한 이 n을 뭐라고 하죠? 네, 일반 항이라고 하죠. 네, 이 일반 항은 미래 수치가 됩니다. 자, 미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을 다루실 때는요, 이 초기값, 초기에 주어진 이 초기값을요, 현재 데이터, 현재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통해서 일반항, 미래 수치를 예상한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기값 현재 데이터, 이건 주어진 값, 즉 그래서 초기값은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논술은 문자화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 이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은 상수 취급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초기값 일반항은 미지항 취급을 하실 겁니다. 이거 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자, 뭘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점화식을 유도해서, 일반항을 직접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수열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보통은 일반항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뭘 유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점화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열의 관계식이죠. 전항과 현재항 사이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유도하시게 되면 관계식, 즉 유도하시게 되면 보통은 여기에 논술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채점이 들어가죠. 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화식을 잡아내셔서 채점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 보통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꼴로 변형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등비나 등차로 변형하시거든가, 두 번째, 단 조건이 있어요. 보이면 등비나 등차로 바꾸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안 보이시면 선생님은 이걸 선생님 개인적인 표현인데 차수를 낮춰서 푼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AN3AN-1이라는, 자, 이거 물론 이건 등비수열이긴 해요. 등비수열이긴 한데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게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A3, AM-1. 자,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근거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AM-1은 3AM-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식이 성립하면 차수를 떨어뜨려도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AM-1이 좋아요? AM-2가 좋아요? 수학에서 갑자기 뭐 좋냐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이 수열 1부터 n까지 우리가 적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뭐가 좋아요? 이쪽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초기값이고 현재 데이터예요. 자, 이거는 주어진 상수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은 일반항은 미래수치고 우리가 보통 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3은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뭐 챙길 거냐면요, AN 플러스 1 미지항, AN 플러스 2 미지항, 둘 다 똑같이 미지항이긴 한데 얘가 어디에 더 가까워요? 초기값에 더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을 보셨을 때 어떤 식이 더 좋냐라고 하시면 무조건 차수가 낮아서 어디에 가까운? 초기값에 가까운, 자,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M-1을 어디다? 자,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자, 대신 더 좋은 식을 넣을게요. 3 곱하기 AM-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식이? 3의 제곱에 AM-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3을 곱하면 다음항이 되니까, 3을 곱하면 다음항이 되니까 3을 나눠주면 전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을 끄집어내주면 전항이 되는 거죠. 또 3을 끄집어내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 전항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행해야 됩니다. 왜죠? 자, 여기 3의 제곱, 3의 3승, 이건 우리가 아는 값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AM-1 미지항의 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통은 뭘 한다 그랬죠? 초기값, 상수를 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차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3의 몇 승이겠죠? 어디까지? 보통 초기값 A1이 주어져 있으니까 A1까지 떨어뜨리시면 이 값은 아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럼 3의 몇 승 되겠어요? 더해서 N, 더해서 N, 1이니까 N-1승.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미지항, 일반항 AN을 3의 N-1승 곱하기 초기값 A1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아니면 구하기 쉬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걸 초기화, 초기값으로 표현하는 이걸 초기화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항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열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건 올타임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수를 떨어져서 안 풀리는 문제는 대부분 출제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비, 등차. 보이면 이렇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안 보여. 등비를 못 바꾸겠어. 등차를 못 바꾸겠어. 그럼 어떻게? 차수를 낮춰서 점화식을 해결한다. 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에 출제되는 수열에 관한 해결들은 상당 부분은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수열을 다룰 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선생님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 실제로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로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문제가 있는 이 교재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부터 1 사이에 AN이 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임을 보이시오.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가 있어요? 네,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네,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임을 보이려잖아요.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AN은 0하고 1 사이에 있어, 없어? 있죠? 임을 보이시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질문을 왜 했냐? 그럼 이 밑줄 친 문장은요, 뭘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걸 수학에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명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참거짓을 평가할 수 있는 문장,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A가 A1일 때 참거짓, A2 참거짓, N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니까 그걸 선생님 편의상 뭐라고 할 거냐면 N에 대한 명제라고 할게요. N에 대한 명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 대한 명제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N에 대한 명제를 지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N에 대한 명제인데, 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등식을 뭐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현재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식. 자, 그래서 N에 대한 명제 플러스 점화식 이라면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이 구조는요, 뭐로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에 대한 명제 플러스 점화식, 수학적 기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요거는요 제시문에서 주어진 거죠. 제시문에서 주어진 건 신수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립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임으로 제시문에서 주어진 거니까요. 따라서 성립. 자, 초기 조건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어요. 수학적 기납법 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가정합시다. 하자. 이거 뭐 한 거예요? 어슘. 가정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AK 플러스 1이 어느 사이에 있는지,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요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0하고 1 사이에 있겠죠.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을 다루실 땐 반드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쪼개서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AK 플러스 1이 0보다 큰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AK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는 건 뭘 알아요? AK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AK 플러스 1의 차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자, 차수를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식이 뭐예요? 그게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오케이?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K 플러스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죠? AK 더하기 3K. 자, 그 다음에 K에 A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0보다 크겠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AK가 어느 사이에 있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죠. 자, 이 K는 자연수죠. 그 다음에 AK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다 계산해보면 뭐보다 큰 건 확실해요? 0보다 큰 건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AK와 K는 K가 결정하니까 AK와 K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K는 자연수이므로 0보다 큰 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K 플러스 1이 뭘 볼 거냐면 그 다음에 뭘 거냐면 이거 보여줘. AK 플러스 1이 1보다 작은지를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부등식 보이시죠? 수학에서는 보통 부등식 푸실 때 선생님이 양쪽 화살표 요거 동치기호 필요 충분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떻게? 0하고 비교하시는 게 편합니다. 상수랑 비교하시는 게 편해요.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은 대소 비교할 때 다 0하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지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자, 요걸 풀어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AK 플러스 1은 몰라요. 아는 건 뭘 알아? AK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죠? 자, 따라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은 AK 더하기 3K 그 다음에 K의 A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통분해 볼게요. AK 더하기 3K. 자, 이게 분자가 AK 플러스 3K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K 없어지겠죠? 그래서 AK 마이너스 K의 AK의 제곱 플러스 얼마? 플러스 요거는 3K 될 테니까 플러스 K.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질문.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물론 분자는 양수예요. 잘 아시겠지만. 자, 요거 계산하면 AK는 1보다 작으니까 음수입니다. 자, K에다가 1보다 작은 걸 두 번이나 곱했죠? 그럼 얘는 K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지겠네? 자,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K 양수인데 K에 K보다 더 작은 걸 곱해서 1보다 작은 걸 곱해서 뺐으니까 이건 양수가 될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건 플러스고 바깥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수학에서 정리의 기본은 공통식으로 묶는 겁니다. K 보이시죠? K 묶을게요. K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K 제곱이니까 1 플러스 AK 1 마이너스 AK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 AK니까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1 마이너스 AK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AK 더하기 3K가 될 거고요. 자, 공통인수 다시 묶어봅시다. 그럼 K 1 플러스 AK. 자, 거기에 지금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해서 자, 1 마이너스 AK로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볼까요? 양수죠. 자, K 자연수. 자, 이거는 1보다 크죠. AK가 양수니까 1보다 커요. 거기서 1을 빼면 당연히 양수죠. 자, 1에서 1보다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보였죠? 자, 첫 번째 자, 초기값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어요. 자, 두 번째 가정했더니 K번째 가정했더니 그 다음 항 0보다 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AK 플러스 1이 얼마? 1보다 작은 거 증명했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 보였죠? 얘는 0보다 큰 거 증명했죠? AK 플러스 그 다음 항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네, 성립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요? 모든 자연수, 선생님 자연수 집합을 라지 n 이렇게 적을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네, 0, an은 1이 어떻게 되나요? 성립하는 걸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일단 그 논술에서 정말 빈출인 수학적 기납법을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방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두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수학적 기납법 언제 쓴다고요? 자, n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는데 뭐가 있다면
점화식이 있다면 그것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푸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수학적 기납법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